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스피어를 하나 탑뷰에서 만들겠습니다. 위치는 000에서 위치시키고 0프레임에 000의 위치에 스피어가 있습니다. 오토키를 눌러주고 30프레임에 어느 정도 X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208.147의 위치로 X축으로 30프레임 동안 이동을 한 게 되겠죠. 저는 지금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하면은 잠깐 이동했다가 60프레임까지 멈추고 싶어요. 60프레임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30프레임에 있는 키 값의 정보는 이것을 좀 간단하게 20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200.00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60프레임에 Shift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동하고 여기에서 60프레임 동안은 60프레임까지는 멈추어 있게 되죠. 이동하고 멈추어 있다가 지금 여기 키가 없기 때문에 계속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프레임에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0프레임에 있었던 이 키를 Shift해서 이렇게 당기면은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겠죠.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멈춘다는 말은 앞에 있는 프레임과 앞에 있는 프레임의 이 키 값과 이 뒤쪽에 있는 이 키 값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동한다는 것은 이 키 값과 이 키 값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두 키가 같으면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갔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플레이 버튼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칸씩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합니다. 그런데 요 하단의 것을 클릭하면은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요 상태에서 요걸 클릭하면은 키가 있는 위치로 점프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것도 반대 방향으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요게 바뀌죠.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수치로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거는 타임 컨피그레이션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키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번엔 티팟을 한번 해볼까요? 티팟을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토키를 켜놓고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오토키를 켜놓으면 안 되고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꺼줘야 되겠죠. 아니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키가 생성이 되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키를 켜놓고 Shift해서 이렇게 하나를 복사한다고 만들면은 자, 주전자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0프레임일 때 000에 있고
30프레임일 때 오토키를 눌러주고 200 정도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까지가 100이죠. 10칸. 다시 요까지가 200이 됩니다. 그럼 오토키는 일단 끄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오른쪽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엔드 타임이 바뀌죠. 엔드 타임을 30프레임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애니메이션 된 티팟을 선택해서 오른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프로퍼타이즈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면은 여기에 자, 모션 패스라고 있죠. 자, 요것을 체크해 줍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요게 이제 트라젝토리라고 해서 모션의 경로를 보여주는 건데 이름이 모션 패스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니까 요런 선이 나타났습니다. 이 선은 어떤 경로로 이 주전자가 티팟이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패스입니다. 자, G 그리드를 눌러서 안 보이겠고요. 요 패스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흰색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점은요, 프레임마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점이 31개입니다. 0프레임부터 30프레임이기 때문에 31개의 점이 있고, 여기가 0일 때의 점, 그 다음에 1프레임일 때의 점,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0프레임,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이 프레임마다 각각의 위치를 점으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1개의 흰색 점이 패스 위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점들 간의 간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점들 간의 간격이 왜 다를까? 이 점들은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프레임부터 1프레임까지는 굉장히 점의 간격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넓어졌어요.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러다가 이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한 프레임 동안 점의 간격이 넓어졌고요. 점점 다시 좁아듭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많이 좁죠. 이 점의 간격이 넓다는 말은 같은 한 프레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 말은 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속도가 다시 느려지면서 멈추는 것이 되겠죠. 제가 30프레임까지 만들었는데 컨트롤 알트 눌러서 조금 더 멈춘 것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40프레임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플레이. 자, 속도가 느리게 출발했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느리게 멈추게 됩니다. 맥스는 기본 설정이 이런 식으로
모든 물체가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처음부터 속도가 높게 출발하는 게 아니죠. 속도가 0이었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멈출 때도 점점 힘을 잃으면서 속도가 낮아지다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속도가 느렸다가 빨라졌다가 느리는 것이 동작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좁다는 것은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말하고, 간격이 넓다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위치만 봐도 이 물체가 느리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0프레임일 때 오토키를 켜주고 위치를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10프레임 동안 움직이는 것이고 거리도 별로 안 된다는 것을 이 패스를 통해서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경로를 이 패스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프로퍼타이즈 들어가서 모션 패스를 꺼주고 OK를 눌러주면은 선택해도 더 이상은 모션 패스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메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프로퍼타이즈라고 있는데 여기에 모션 패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선택하고 이걸 클릭해도 모션 패스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꺼주면은 안 보이겠죠. 그리고 오브젝트 프로퍼타이즈 들어가서 여기서 모션 패스를 클릭하면은 오케이, 자동으로 이게 켜집니다. 이렇게 꺼줘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모션 패스를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